안녕하십니까, 홍석구입니다. 예, 사실은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나온 게 이 사회적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런 세미나 자리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앞에까지는 어떤 표현은 거시적인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저희 얘기는 아주 미시적이고 제주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어떤 것인가,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시작은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농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한국 사회적 농업과 일자리 창출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한국이 사회적 농업과 비교해서 제주 사회적 농업의 방향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제주의 사회적 농업은 어떻게 재구성했으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과연 제주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인가, 한번 저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첫 사회적 농업, 외국에서는 소셜 파밍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배제자 혹은 사회적 약자를 농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통합해보고자 하는 것이 그 사회적 농업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뭐냐? 제일 먼저 고용이고, 그리고 돌봄이고, 그리고 교육,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차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회적 농업 이 조직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좀 일단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회적 농업, 한국의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81번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회적 아까 목적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농업 활동을 통해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실천 조직을 육성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활 고용을 실현하겠다. 이를 통해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촌 조직 활성화를 기대한다 하는 것이 한국 사회적 농업이 지금 방향입니다. 근거 법령은 아주 작은 데 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그 중에 제19조의 사항, 농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주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업 시행자들은 시도, 시군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촌 소재의 조직들은 뭘 하는 것인지, 이 조직들은 그 지역의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조직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직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또 마을 기업, 그리고 농업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적 농업에서 지원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농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느냐? 재정 투입은 국고 70%, 지방비 30%,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5억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5억 4천만 원을 구개조직, 앞에 보시면 지원 한도이 계속 6천만 원이잖아요. 6954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0억 8천만 원, 2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내년에는 18개 조직에게 6천만 원씩 지원하면 1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원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연속 사업을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9개 지금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북 완주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조직 형태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내용을 보면 고령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장애아동을 재활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한다. 사실은 그리고 행복농장, 충남 홍성, 청송 해뜨는 농장, 경북 청송 이렇게 쭉 9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 형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고령인, 장애인, 청년, 노인, 또 다문화 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범 사업을 제가 보건대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가? 제일 많이 지금 주 대상자로 보고 있는 것은 노인, 오히려 청년보다는 장애인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사회적 농업의 현 주소는 고용, 일자리 창출보다는 돌봄, 그리고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돌봄에 치중하다 보면 이 사업은 온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기존 사업을 계속 사업하고 할 것이고, 만약 올해 또 9개 조직을 확장하려면 지금과 같은 유사한 심사 기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의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양질을 빼더라도 일자리 창출은 어렵게 보인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주 사회적 농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실 2018년 강철남 위원의 제안으로 사회적 농업 구축의 필요성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에게는 올해 시범사업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서 이거 괜찮다, 타당성이 있다 라는 논의들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2018년 10월 30일 도의회 주최로 사회적 농업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서 느낀 점은 2019년에 시범사업 조직이 나타날 것 같아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한 6천만 원이 예산에 잡히는 것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도 역시 영농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을 구축하려고 모색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도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을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똑같이 투자해서 똑같이 조합을 만드니까 역할 분담에 대해서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빠른 기간 내에 자기들이 사업의 목적을 했던 것에 도달하기가 아주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져요. 연속성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도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1인 혹은 2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최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돌봄과 교육 측면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도 깨집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가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데냐면 자활입니다. 자활센터. 이어도 자활센터와 순오름 자활센터 안에 들어있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지속성이 있는데 따로 떨어져 나와서 자생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구축된 곳은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그래서 위에 핵심적인 조직 하에 두어야만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그리고 사업이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제주 사회적 농업의 문제점이 뭐냐? 몇 군데 사회적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토지입니다. 자신의 개인이 소유한 토지로 된 게 아니라 임대. 그런데 임대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느 곳에 가서 임대할 것인지. 그리고 또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이젠 토지 지가가 상승해가지고 거기에 맞추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또한 제주도 사회적 농업에 청년들 기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끄집어 와야 유입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농업이 전문가 집단, 예를 들면 농업진흥원이라든가 혹은 대학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과 네트워크가 충분히 진행되면서 그 농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가서 직접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구조예요. 네트워크 구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리고 판로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뚫으려니까 판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IT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장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주도 사회적 농업의 문제는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공간 확보도 어렵고 대상 확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구축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생적인 사회적 농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이야기입니다. 첫째 목적은, 1차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게 고용입니다. 안정된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 목표는 온정주의가 아니라 서로 능동적으로 화합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확고한 전문 네트워크 구축이 돼야 되고 넷째는 연속성,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성찰과 평가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제주형 사회적 농업의 재구성은 한 곳으로 묶어져야 된다. 아까처럼 사회적 조직이 있고 하나는 고용만, 하나는 돌봄만, 하나는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제주에 맞는 사회적 농업 기반을 구축해서 쉽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져야만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얘기들은 다 아는 얘기니까 말고 거의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자원을 통해서 토지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속성과 영속성이 담보돼야 된다. 또한 일자리가 안정성이 도모돼야 청년과 자활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전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판매 경로 확보와 안정화가 되어줄 수 있고 더욱더 나가서 합리적이면서 다시 한번 합리적인 것을 더 성찰하고 그러한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적 농업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농업재단을 통해서 사회적 조직들,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묶고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사회적 농업 조직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청년 및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을 안정되게 될 수 있고 재단 직원을 고용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교육 및 돌봄 교사를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회적 농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인데 재단 직원만 30명이고 조합원만 100명이 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합치면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결론은 뭐 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